건강하고 행복한 소시 오늘 두 번째 영상 굉장히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시가 쉬지 않고 전달해 드릴 소식이 굉장히 본물처럼 쏟아질 예정입니다.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제가 영상을 마구마구 올려드릴 건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소식부터 많은 분들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아티스트 임양훈님의 싱어롱 상영회 영시봉 상영회. 오늘 뭐 전쟁이었죠? 자, 이 전쟁 같았던 예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영향력 때문일까요? 지금 현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화가 이 일본 애니메이션이 탑3에 위치해 있는 와중에 탑5까지 순위가 큰 폭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있었던 이 상영회 예약, 예매, 지금 뭐 오전 일찍부터 많은 분들이 정말 컴퓨터 앞에 또는 핸드폰 앞에 앉으셔가지고 열심히 예매를 하셨을 텐데요. 어떻게 성공을 하셨나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공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소시 채널에 댓글을 또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고, 특히 오늘은 뭐 영시봉 상영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싱어롱 상영회까지 있어버리는 바람에 오늘 오후 1시부터 점심 식사를 다 끝내시고 다들 대기를 타고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난리 대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뭐 지금 쭉 이 반응을 보면요. 자, 여린 팬들의 반응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딱 예매 시작이 되자마자 한 4분 만에 창원 싱어롱 상영회 매진. 다들 이렇게 빠르면 어떡하냐. 울산도 매진. 대구도 들어가자마자 매진. 이게 매진 세례가요. 와,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1시부터 예매가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1시 2분이 되자마자 그냥 전체 매진. 울산도 바로 매진. 뭐 창원도 매진. 뭐 떴다 하면 전부 다 매진 사태가 돼버리는 그런 엄청난 모습을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쭉 반응을 보니까 다들 이렇게 빠르면 4만석이 될 콘서트에서 내 자리가 있는 거냐, 이게 무슨 말이냐. 나중에 임영웅님이 이 4만 명 이상 모을 수 있는 현장에서 콘서트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여기에 대한 심층 분석 조금 이따 후반부에 다뤄드릴 건데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찌됐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지금 이런 싱어롱 상영회, 응원봉 상영회에서조차 내 자리가 없는데 이거 내 콘서트 티켓 예매는 가능한 거냐? 말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난 그냥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티켓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빨리 없어지더라. 나중에 진짜 4만석 해도 내 자리 없을 것 같다. 6만석에서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반응이 언제 올라왔냐면 1시 10분에 올라왔습니다. 아니, 예매가 1시에 시작이었는데 10분 만에 이런 말이 나왔고요. 1시 13분이 되니까 울산 CGV 매진 사태, 창원 실패하고 부산 가려고 했는데 부산에서는 또 그 상영회 일정이 없어서 지금 울산으로 넘어가려 했는데 울산도 완전 매진. 그리고 울산은 싱어롱 상영회만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2D관에서요. 이게 스크린X 상영관도 아니고 2D 상영관에서 하는 싱어롱 상영회조차 지금 못 가서 아쉬워 미치겠다. 눈물이 난다. 라는 이야기도 지금 쏟아지고 있고, 1시 이제 20분이 넘어갔을 때 대구 역시 들어가자마자 매진. 무슨 말이냐면 이게 1시 땡 하고 모든 티켓이 열린 게 아니라요. 순차적으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순차적으로 이게 예매 오픈이 되다 보니까 이게 예매 오픈이 되자마자 수많은 팬들이 몰리면서 어떻죠? 순식간에 매진 사례가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대구도 역시나 들어가자마자 매진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미련을 못 버리고 그냥 인터넷 예매창만 이렇게 덩그러니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들 손가락이 왜 이렇게 빠른 거냐. 이게 신기한 게 사실 영웅시대 분들 중에서 이런 MZ세대
20대, 30대보다 시니어 세대 분들이 더 많잖아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수호천사님들 나이대가 훨씬 많은데, 이 젊은 20대, 30대 영웅시대의 분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체감상, 대구에서 열리는 싱어롱 상영회는요, 진짜 30초 내에 매진 사태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30초 정도밖에 안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전량 매진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도대체 다들 어떻게 예매를 하는 거냐라는 이야기도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고요. 뭐 그야말로 반응이 난리가 났습니다. 반응이 난리가 났고 취소표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 팬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지금 들어가 보면은 실제로 이 I'm Here The Final 자 4월 1일자 뭐 예를 들어서 영등포다 지금 뭐 매진입니다. 매진. 네. 매진이고 싱어롱 상영에 당연히 매진이고요. 뭐 왕십리 역시 싱어롱 싹 다 매진이고요. 용산 응원봉 상영에 싹 다 매진. 이렇게 다 매진이 돼버리니까 취소표 혹시 안 나오겠냐라고 기다리고 있는 많은 영웅시대 분들도 지금 현장이 아니죠. 온라인상에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거 뭐 저도 사실 완전 광탈이라고 하죠. 네, 말 그대로 광탈돼버리고 말았는데 저와 같이 광탈되신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너무 빨리 매진이 됐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좌석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게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또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건 임영웅님의 영화 파워가 정말 어마무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광탈을 하다 보니 어떤 말이 나오고 있냐? 자, 이렇게 순식간에 매진 사태가 이루어져 버렸다 보니 임영웅님의 무지개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을 달래보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K스타라는 이 채널에서 자, 구름을 걷다, 구름 위를 걷다라는 방송인데 여기 무지개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임영웅님의 노래가 또 이렇게 방송의 배경화면으로, 음악으로 흘러나온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우리들의 차차차 이곳에서도 이렇게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는 이제 뭐 예고 방송을 여기다 표시한 거고 실제 방송 프로그램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들의 차차차. 약간 여행 다니고 캠핑하고 요즘 이제 또 날씨가 엄청 많이 풀렸고 이제 코로나 사태가 뭐 사실상 거의 이제 종료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방송 프로그램에서 뭐 캠핑이라던가 어디 나들이를 간다던가 놀러 가는 방송들이 굉장히 요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우리들의 차차차 이 TVN 방송사죠. TVN 하면 또 어딥니까? 맞습니다. 바로 CJENM 산하에 있는 방송 채널입니다.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의 노래가 흘러나왔다라는 게 어떻죠? 좀 더 의미심장하다. 좀 더 의미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보니까 이렇게 뭐 다양한 모습에서 임영웅님의 이 무지개 노래가 쭉 흘러나왔다. 그리고 도시 어부에서도 쭉 나왔다. 보니까 이게 그냥 방송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임영웅님의 이 무지개 노래가 나왔던 방송 장면을 이 팬분들이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 어부에도 나왔고 K스타 채널에도 나왔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MBN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나왔고 TVN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나왔고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임영웅님의 무지개 노래가 나왔는데 이걸 왜 지금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올려놨느냐? 오늘 티켓팅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속상하니까 무지개 노래 들으면서 우리 주말에 여행이라도 가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요번 싱어롱 상영회 응원봉 상영회가 바로 언제 합니까? 맞습니다. 바로 요번 주 토요일 날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광탈했어 티켓팅 실패했어 하는 분들은 이렇게 임영웅님의 무지개 노래를 들으면서 여행이라도 우리 다녀오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임영웅님의 영화 파워가 확실히 어마무시하다라는 기사가 또 올라왔어요. 지금 CJ4D 플렉스 스크린X 스튜디오의 이 팀장이 직접 이 스크린X의 헐리우드도 주목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배우 톰 크루즈 하면은 뭐 전세계 최고의 영화 배우이지 않습니까? 이 톰 크루즈가 스크린X 상영관을 보고서 오케이를 하면서 긍정의 피드백을 줬다고 합니다. 특히 이 톰 크루즈라는 배우는요, 작품 선정에 있어서 과정과 뭐 제작 등등 굉장히 좀 까다롭다라고 지금 정평이 나 있는데, 그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만족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지금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영화가 오늘 엄청난 속도로 매진 사례가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엄청난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건 사실 영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직접적인 화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화력이냐? 바로 팬분들의 이 염원이 담긴 응원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전량 매진에 엄청난 영화 티켓 흥행 파워, 지금 뭐 23만 명을 이제 초과하는 엄청난 관객 수 동원에다가 50억 원대가 훌쩍 넘는, 이제는 뭐 60억 원대를 향해 이 매출이 달려가고 있죠. 그러니 임영웅님의 이 영화의 쾌거 결과가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손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그냥 영화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임영웅 팬클럽 제빵 봉사 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다. 가수 임영웅의 팬클럽이 제빵 봉사 활동을 펼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바로 임영웅의 팬클럽 영웅시대 안동 스터디방 회원님들이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서 제빵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라고 이렇게 직접 밝혔습니다. 이 팬클럽 회원님들은 임영웅 영화의 개봉을 기념해 선행을 실천하며 그의 선한 영향력에 동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영화를 관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죠? 이렇게 임영웅님의 영화 개봉을 기념하면서 기부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에요. 이런 분들의 활약상이 모이니 임영웅님의 이 티켓 순식간에 매진 어떻습니까? 당연한 결과인 겁니다. 이거 뭐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좀 더 확인해 보니 기부 확인서 영웅시대 안동 스터디방 쭉 보니까 2023년 3월 25일 4일 전에 있었네요. 카스테라 380개를 이렇게 취약계층 시설에 기부를 했다. 귀 단체는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서 실시하는 사랑의 제빵 나눔 봉사활동에 참가해 빵을 직접 제작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 이웃에게 전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면서 대한적십자사 경상북도 지사 회장님이 직접 이렇게 딱 기부 확인서를 내준 거죠. 쉽게 말해서 이 안동 팬클럽 회원님들이 카스테라 빵 있잖아요. 카스테라와 홍삼 깨보리 비스켓을 직접 만들었다고 해요. 홍삼 깨보리 비스켓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걸 직접 만들어서 안동시 내에 있는 프란치스코 청소년의 집과 경안 신유관 고아원이죠. 이곳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기부하신 회원님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영웅시대 안동 스터디방 회원님들은 계속하여 적십자사와 함께 나눔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널 만나고 난 변했어.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이게 딱 어디서 나온 거죠? 임영웅님의 노래 가사에 나온 그런 유의미한 문구를 이렇게 딱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영웅시대 안동 스터디방 회원님들이라고 딱 되어 있죠. 참 이 멘트가 임영웅님에게도 해당이 되고 영웅시대 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굉장히 좀 의미 깊은 멘트라고 생각이 돼요. 나아가서는 지난해부터 이미 제빵 봉사, 연탄 나눔, 희망 나눔, 성금 기부
정말 다양한 선행 활동을 진행하면서 이웃분들을 돕고 있는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라고 합니다. 너무 뜻깊지 않습니까?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모였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이 영화 석권 소식이 들려온 거죠. 자, 그렇다면 수호 씨가 오늘 이제 메인으로 말씀드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뭐 어제 새벽에 올린 이 셀카 사진과 더불어서 이 축구장에 등장한 이야기 정말 많이 나왔죠. 나아가서 수호 씨가 거기에 대하여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콘서트 가능성에 대한 분석도 함께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해 주시기도 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목격담이 이 셀카 사진과 지금 뭐 많은 유튜버들이 올린 사진만이 아니라 정말 깜짝 놀랄 모습이 또 하나가 포착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이 포착이 되어 있었을까요? 바로 요 장면입니다. 자, 요 장면 본 적 없으시죠? 자, 소씨가 직접 발췌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임영웅 님이 이렇게 축구 경기장을 나가면서 박수를 치던 모습이요. 이게 아마 이제 경기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이제 퇴장을 하는 시간대였던 것 같습니다. 퇴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어떤 분이 딱 담았는데 뭐라고 했느냐? 이걸 촬영한 분이 한국 축구 응원하러 보러 갔다가 임영웅을 봤어요. 눈앞에 지나갔을 때는 순간 놀래서 못 찍었고 멀어졌을 때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영웅 님이 눈앞에서 지나갈 때는 사실 촬영하지 못했고 너무 놀래서 벙쪄 있다가 임영웅 님이 저 멀리 떨어지니까 지금이라도 찍어야겠다 이러고 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또 장면을 보면은 이렇게 함께 온 지인으로 보이죠? 이렇게 손으로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자 임영웅 님이 또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누가 봐도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죠? 그런데 이 사진에 반응들과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일단 걸어가면서 대한민국 박수 치는 거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박수를 그냥 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이 붉은 악마 응원구호 있잖아요. 대한민국 할 때 박수 치지 않습니까? 그걸 임영웅 님이 바쁜 와중에 밖으로 걸어가는 와중에도 이렇게 박수를 쳤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학식 같다. 대학생 같다는 거죠. 왜 대학생 같냐면 자세히 보면은 여기 뒤에 임영웅 님이 뭘 메고 있습니다. 뭘 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가방인 건지 아니면 뒤에 계신 분의 팔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가방을 맸든 매지 않았든 후드티를 입고 목에 이렇게 붉은 악마 응원 목도리를 하고 가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대학생스럽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팬들이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학식처럼 나왔다. 대학생 같다. 어쩔 땐 또 너무 멋있는데 어쩔 땐 또 왜 저렇게 귀엽냐? 심지어 두상부터 예쁘다. 임영웅님의 이 머리 두상형부터 예쁘다라는 말도 있고 멀리서 봐도 임영웅이다. 멀리서 봐도 귀엽다. 귀여워 미치겠다. 멀리서도 가치커리다. 성큼성큼 걸어가는 게 너무 간지가 난다. 그리고 걷기만 해도 귀엽다. 심지어 돌아본 모습이 저렇게 멀리서 포착이 되었음에도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다. 잘생겼다. 이런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콘서트 현장에 갔을 때 보였던 임영웅님의 모습이 거의 뭐 이 정도로 멀리서 보여지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뿌연 모습만 봐도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인 걸 알아볼 수 있고 뿌옇게 보여도 잘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린 팬들도 현장에서 보고서 잘생겼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오늘 아침에 전달해드린 첫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코앞에서 목격한 분의 목격담이 있었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봤는데 얼굴이 소멸 직전이더라. 얼굴이 개작더라. 이게 사실 남자들이 하는 말이면 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말을 했다라는 게 좀 의미심장합니다. 평균적으로 이 남자의 얼굴 크기보다 여성분들의 얼굴 크기가 더 작잖아요. 왜냐하면 키도 좀 더 작고 골격도 조금 작기 때문에. 근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키가 182m입니다.
근데 여기에 얼굴이 굉장히 작아서 거의 10등신에 육박하는 말도 안 되는 비율을 보여주죠. 그러니 이 모습을 안 그래도 외모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 이 젊은 여성분들, 20대, 30대 분들이 임영웅님을 실물로 목격했을 때 그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얼굴이 너무 작은 거죠? 다 놀랜다고 하잖아요. 실물을 보면 난 트롯 가수 이미지를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얼굴 작고 너무 잘생겼더라. 아이돌 느낌 나더라. 아이돌보다 더 아이돌 같더라. 아이돌보다 더 아이돌 같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요. 보통 아이돌들이 얼굴이 굉장히 작고 키도 크고 비율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임영웅님을 보고 오히려 아이돌 가수들보다 더 아이돌 같더라. 이런 이야기 왜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임영웅님의 비주얼이 실물로 봤을 때 범접 불가의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터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이 장면 중에 보면 옆에 계신 요 분 있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임영웅님이 지인들, 매니저들 또는 뭐 신정훈 대표님 뭐 여러 분들이 이렇게 함께 지금 이 축구장에 방문을 했던 것 같다. 근데 옆에 계신 분이 뭐 아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안경 쓰고 통통하고 키 작은 매니저분. 이분이 항상 임영웅님 옆을 지킨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임영웅님이 함께 이 관계자분들과 이 축구장을 방문했구나 라는 걸 충분히 느껴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전달드릴 마지막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아침 영상에서도 공감을 해주셨고 다양한 의견을 내주셨는데, 심지어 아까 영화 티켓 예매하던 한 팬이 이런 말을 했죠. 4만석 콘서트에서 내가 볼 수 있겠냐. 지금 이런 극장에서 개봉하는 싱어롱 상영에 영시봉 상영에도 내 자리가 없는데, 내 티켓이 없는데 4만석으로 되겠냐. 6만석에도 내 자리는 있을까 모르겠다. 그 6만석이 어디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바로 임영웅님이 방문한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자, 한일전이 최초로 열렸던 2002년 월드컵 때가 떠오르는 굉장히 유서 깊은 경기장이고, 이 관람석에만 6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굉장히 초대형 규모의 경기장입니다. 근데 보통 가수들이 콘서트를 할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이 큰 경기장을 찾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작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뭐 저 시골 지방의 큰 부지에서 하는 공연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도심 지역에서 하다 보니, 이 도심 지역에서 큰 곳을 빌리려고 하면 컨벤션 센터와 같은 초대형 건물 이곳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컨벤션 센터들의 특징이 10,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10,000명 이상이 수용되는 곳은 대부분 야구 경기장이나 축구 경기장 이런 곳이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또 그 경기장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서울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고척 스카이돔에서 콘서트를 한 겁니다. 근데 요번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서울에 위치해 있고 임영웅님의 소속사와도 뭐 거의 넘어지면 코앞이죠. 그리고 임영웅님이 오랜 시간 활동을 해왔던 홍대와 너무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죠? 의미적으로도 또 6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초대형 규모인 점도,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말씀 드렸죠? 잠실 주경기장이 이제 조용필 선생님의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거의 뭐 수년 동안 리모델링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척 스카이돔도 2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인데, 바로 이 잠실 주경기장 같은 경우가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다 보니 이곳에서 공연을 한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깊고, 나아가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다 보니까 임영웅님이 이곳에서 이제 2집 콘서트 또는 차후 콘서트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예측을 했었지만, 이게 아쉽게도 어떻게 됐죠?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이제 실질적인 콘서트 자체가 진행이 어려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뭐 IUC라던가 싸이라던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이게 할 수 있었던 콘서트란 말이에요. 보면은 이것도 잔디구장 위에다가
이렇게 의자를 깔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가운데 잔디구장이 이렇게 있죠? 잠실 주경기장. 잔디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위에다가 의자를 다 깔고 무대를 설치를 한 겁니다. 그렇게 나온 모습이 여기 GOD 콘서트 예를 보면은 이렇게 관객석을 쫙 깔았죠. 여기 라운드를 둘러서 보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있는 곳에 의자만 깔아도 3, 4만 명을 수용하고도 남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이곳보다도 30%의 인원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 가운데 잔디구장에다가 만약에 대형 스크린과 무대를 설치하고 좌석을 깐다고 생각해 보면 6만 명 수용하고도 남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매니저분과 임영웅님이 함께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방문했어요. 저 같아도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이 올해 발매가 된다면 서울에서 가장 큰 곳에서 콘서트를 해야 하는데 이미 고척 스카이돔은 어떻죠? 작습니다. 이제는 고척 스카이돔도 작아요. 그러면 잠실 주경기장밖에 없는데 잠실 주경기장 너무나 좋은데 잠실 주경기장에서 어떻죠? 이게 아무래도 리모델링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많은 경기장 중에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 너무 좋잖아요. 잠실 주경기장보다도 지은 지 최신식에 가깝고 나아가서 리모델링 예정도 없고요. 나아가서 축구 경기도 활발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일정 조율만 잘 된다면 이거 여기에서 콘서트 할 확률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영웅님이 매니저와 관계자분들 또 신재원 대표님도 현장에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서 콘서트 하면 딱인데 규모가 이 정도 되겠구나. 아, 내가 객석에서 바라보면 요런 느낌이겠구나.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서는 고척 스카이돔은 야구 경기장이었지만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축구장이잖아요. 임영웅님이 이 리로드 편을 찍었을 때 유튜브 영상만 봐도 이 영국에 있는 축구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임영웅님이 좋아하는 축구장에서 2집 앨범 콘서트를 하는 것만큼 임영웅님이 신날 일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지금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포착 장면까지 정말 하루하루가 가슴이 쿵쾅쿵쾅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영상도 바로 연달아서 30분 안에 올라갈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과 더불어서 우리 세 번째 영상에서 금방 만나요.